이번에 보실 내용은요, 좀 많아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해치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별로 그렇게 어려운 명령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 위에 스타일, dtext, mtext 이 세 가지 명령은 글씨를 쓰실 때 혹은 글씨를 수정을 하실 때 아니면 외부에서 도면을 받아왔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명령이면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여기 위에 있는 이 스타일이라는 거는 폰트를 지정을 해놓고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폰트를 미리 지정을 해놓으시면 어때요? 폰트를 내가 원하는 폰트를 빠르게 빼서 쓰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외부에서 도면을 받아왔을 때 그 도면상에 물음표로 보이거나 글씨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스타일에서 해당 폰트를 내 컴퓨터에 있는 폰트로 지정을 해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폰트가 다시 눈에 보이게 되죠. 보통은 이제 기술 지원이나 이런 거 오토데스크 쪽, 오토캐드 쪽 엔지니어 일 해보면 가장 이 질문이 많아요. 외부에서 도면을 받아왔는데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인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스타일에서 작업을 하시면 그걸 간단하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text, mtext 두 가지가 있는데요. dtext 같은 경우에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다이나믹 텍스트, 직접 입력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m텍스트는 멀티플 텍스트라 그래서 그 워드 문서 쓰시는 것처럼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 두 개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장점이 있고 어떤 게 단점이 있는지 제가 한 번씩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일단 글씨를 쓰기 위해서 화면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스타일이라는 명령을 항상 먼저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dtext 하신 다음에 이렇게 글씨를 쭈루룩 쓰시게 되면 기본 서체, 아마 캐드 기본 서체가 제가 알기로는 그 얼리얼인가? 이 서체로 돼 있을 텐데 기본 서체 갖고는 한글이 잘 지원이 안 됩니다. 한글이 물음표로 뜰 경우도 많고 한문도 잘 지원이 안 되고요. 그래서 한글 서체 하나, 영문 서체 하나를 만드는 거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항상 글씨를 쓰실 때는 스타일, ST 하신 다음에 엔터를 이렇게 눌러보시면요. 이 스타일에 관련된 창이 이렇게 하나 딱 뜨게 되죠. 스타일을 지정을 하시거나 스타일을 뭐 편집을 하셔야 될 경우에 많이 쓰시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서체를 만들어서 여기다 서체 지정 용도로만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막 보시면 스탠다드에 얼라이얼 돼 있고 그다음에 레귤러 폰트 스타일은 레귤러로 들어가 있죠. 그 외에 나머지는 손을 대시면 안 돼요. 이 캐드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에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캐드 유저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 있는 new, 그리고 여기에 있는 폰트 네임, 그 다음에 폰트 스타일, 요 두 가지. 하나, 둘, 세 개. 딱 요 세 가지 버튼을 이용을 해서 폰트를 추가를 하시거나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한글 서체를 먼저 한번 넣어볼게요. new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스타일 네임에 이 다른 이름이 하나 들어가 있죠. 저는 여기다가 한글이니까 H라고 쓸게요. 이름이 길면 나중에 이거를 그 키보드 상에서 이름을 바꿔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너무 불편하세요. 그러니까 이름은 간결하면서 짧게 쓰시는 게 좋겠죠. 자, 오케이 하고 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H라는 서체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름이 스타일 네임이. 그러면 이 스타일 네임에 맞는 폰트를 줘야 되겠죠. 자, 폰트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제일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한글 서체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제일 아래쪽으로 내리셔도 한글 서체가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제일 위에 있는 건 앞에 골뱅이가 붙어 있죠. 이 골뱅이가 붙어 있는 서체는 세로 쓰기가 됩니다. 세로 쓰기. 그게 뭔 말이냐면 글씨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그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작업을 하실 때는 아래쪽에 있는 서체를 쓰시면 돼요. 한글 서체는. 그래서 제가 맑은 고딕을 한번 지정을 하겠습니다. 지정을 하신 다음에는 이 폰트 레귤러, 볼드나 레귤러가 있는데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내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게 한글 서체를 하나 만든 거고요. 영문 서체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new, 이번에는 잉글리시냐 2라고 제가 집어넣을게요. 오케이 하고요. 영문 서체는 다른 걸 한번 줘볼게요. ISOCP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키보드에서 I를 눌러보면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ISO-CP 보이시죠? 이 ISO-CP가 뭐냐면 ISO 규격에 맞는 문서 폰트라고 보시면 돼요. 즉 어떤 소프트웨어에서 작업을 하시더라도 ISO-CP에다가 놓고 폰트를 불러들이시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이렇게 멋없는 폰트긴 한데 가장 일반적인 폰트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ISO-CP 지정을 하고요. 얘를 제가 어플라이 하겠습니다. 자, 나가서 지금 폰트 지정이 끝난 거예요. 이 폰트 지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 어노테이트 있죠? 보통 주석이라고 아마 되어 있을 텐데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제일 앞쪽에 나와 있죠. 홈 버튼에서 여기서도 주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변경이 가능해요. 이렇게 눌러서 변경이 가능하고 어노테이트 주석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보시면서 바꾸셔도 돼요. 편한 걸로 하시면 되는데 리본 메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그쵸? 자, 어노테이트 눌러보시면 지금 해당 서체가 2로 돼 있죠. 제가 얘를 한글 서체로 바꿀게요. H. 자, 글씨를 쓰실 때는 여기에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서 쓰셔도 되고, 이게 아니다 싶으시면 DT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dText. 이 명령은 어디 있냐면 여기 밑에 눌러보시면 여기에 싱글 라인이라는 거 보이시죠? 얘가 dText입니다. 클릭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뭘 물어봐요? 시작점 물어보죠. 글씨의 시작점이 어디냐. 그래서 시작점을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글씨 높이를 바로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높이는 한 20 줄까요? 자, 높이 주고요. 글씨 각도가 뭐냐면 시작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글씨를 쓸 건가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0도, 엔터. 그래서 원하시는 글자를 이렇게 써보시면 그냥 바로 써지죠. 뭐 이렇게 김 누르시고 한자 키 누르시면 곧바로 이렇게 한자 키도 들어가게 됩니다. 해서 엔터 누르시면 줄 바꿔서 쓰실 수도 있고요. 다 쓰셨으면 그냥 엔터 쓰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하는 서체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영문 서체로 한번 써볼게요. 자, 영문 서체 바꿨습니다. 자, dText 얘랑 똑같다 그랬죠? 싱글 텍스트. 자, dText 시작점 지정하고요. 높이 20, 각도 0도, 그리고 글씨를 쭉 쓰면 아까하고는 좀 틀리죠? 한글 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어떻게 나와요? 한글 키를 입력을 하고 글씨를 쓰시게 되면 물음표로 다 뜹니다. 물음표로. 이렇게 물음표로 뜨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음표로 뜨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서체를 바꿔버리시면 됩니다. 글씨 서체를. 물음표로 뜨시게 되면, 보세요. 지금 물음표잖아요. 그쵸? 이게 왜 이렇다? 영문 서체라서 한글이 지원이 안 돼서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한글이 지원되는 서체로 변경을 하시면 되는데, 컨트롤 1번 누르셔서 속성 변경해서 얘를 지정을 하시면 여기 보시면 스타일이 E 영문으로 돼 있죠. 얘를 H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서체를 바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도면도 다 마찬가지예요. 외부에서 도면을 받아 오셨는데 도면에 있는 글씨가 이렇게 물음표로 보인다거나 깨져서 보인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폰트가 안 들어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된다? 새로운 스타일에서 폰트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거기다가 그냥 바꿔버리시면 돼요. 그 폰트로. 혹은 그 외부에서 받아왔는데 내 컴퓨터에서 폰트가 없는 거는 여기 이렇게 삼각형이 뜨게 됩니다. 여기 삼각형 마크가. 그러면 어떻게 바꾸시냐면 삼각형 마크가 떠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눌러져 있고 요렇게 돼 있으실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얘를 일단 꺼버리세요. 얘를 끄시고 폰트 요렇게 누르신 다음에 내 컴퓨터에 있는 다른 폰트를 이렇게 지정을 해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OK 버튼 누르시면 해당 폰트는 전부 다 변경이 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리고 키보드에서 RE, 리젠 하신 다음에 엔터를 이렇게 딱 누르시면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자, 스타일에서 폰트를 항상 만드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스타일 들어가셔서 뉴 버튼. 여기 있는 스탠다드는 건드리시는 게 아닙니다. 스탠다드는 그냥 내비두세요. 내가 한글 서체를 써야 된다, 영문 서체를 써야 된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새로운 뉴 버튼 만드신 다음에 여기서 글씨를 지정하고 이름을 지정하시고 여기서 폰트 네임에서 어떤 폰트를 쓸 건지 지정을 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쵸? 지정을 해주시고 나서 OK 버튼, 어플라이 버튼 누르고 나가시면 폰트를 사용을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D텍스트와 그 다음에 M텍스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상단에 여기서 꺼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키보드가 편하시면 키보드를 쓰시면 되는데 키보드 쓰시는 게 아무래도 편하시겠죠. 자, D텍스트하고 엔터를 누르면 자, 여기 보이시죠? 하단에 자, 커런트 텍스트 스타일 지금 설정되어 있는 텍스트 스타일은 영문체라는 거죠. 그쵸? 그런데 영문체는 아까 지금 보셨겠지만 별로 그렇게 서체가 이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글 서체로 바꾸고 싶어요. 물론 어떻게 하시면 돼요? 스타일 들어가셔서 한글 서체 찍고 커런트, 셋 커런트 이거 누르시면 바뀌어요. 바로 이렇게 해도 되고 요거 귀찮다라고 하시면 어노테이트 주석에서 한글 얘를 클릭을 하셔도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는 스타일 하신 다음에 스타일이 아니구나. 디텍스트 하고 나서 여기 보시면 제일 뒤에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S 입력을 해서 지금 현재 스타일 네임이 이건데 뭘로 바꿀 거냐? 그럼 어떻게 해요? H로 바꾸겠다. 엔터 누르면 H 그러니까 새로운 스타일 형태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좀 편한 방법으로 바꿀게요. 지금 H로 바뀌었죠? 자, H로 이걸 이용해서 H로 바꾸시고요. 자, 글씨 한번 써볼게요. 자, D텍스트 하시고 자, 시작점 D텍스트라는 거는 다이나믹 텍스트라서 시작점을 곧바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마우스 포인터를 이용해서 시작하고 싶은 지점에서 첫 점을 클릭하시게 되면 곧바로 높이를 물어봐요. 글씨의 높이. 이 글씨의 높이는 가끔 저한테 질문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회사마다 다 틀립니다. 제목은 좀 크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글씨는 좀 작게 들어가고 치수 같은 경우에도 한 중간 정도 사이즈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글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한번 집어넣어 보고 아 괜찮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싶은 그 크기를 찾으시는 게 중요해요. 글씨 같은 경우에는. 해서 저는 30으로 한번 줘볼게요. 30 하고 엔터 누르겠습니다. 자, 로테이션 앵글 값. 글씨를 보통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죠. 뭐 이렇게 45도, 90도 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0도에서 글씨를 쓰고 그냥 로테이트라는 명령 이용하셔서 돌려도 돼요. 글씨는. 그러니까 굳이 각도를 여기서 변경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제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0도 엔터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글씨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다 쓰셨으면 엔터 2번 누르시면 글씨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글씨를 쓰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좀 옵션을 좀 들어가 볼게요. 이거 옵션이 좀 많은데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옵션을. 자, 글씨를 사용을 하시다 보면 이 지정된 영역 안에 글씨를 쓰셔야 될 경우가 있어요. 위에 있는 팀장이 오더니 내가 불러주는 글씨를 이 선 안에만 이렇게 써야 된다 라고 제한을 달았어요. 이 안에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얼라인이라는 방법과 피트 두 가지 옵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써볼게요. 자, D텍스트 실행을 하시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저스티파이라는 게 있죠. 밑에 쪽에 스타일 앞에 J 보이시죠? 제가서부터 좀 말을 천천히 할게요. 자, 이 J는 일종의 옵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옵션 J를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이렇게 눌러보시면요, 뒤쪽에 얼라인, 필, 센터, 미들, 라이트 쫙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 다 하면 되게 머리 아프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면을 작업을 하실 때 가장 많이 쓰는 옵션들을 위주로 할게요. 자, 얼라인 먼저 볼게요. 얼라인하고 피트 이 두 가지가 지정된 영역 안에 글씨를 맞춰서 집어넣는 방법인데 차이점을 한번 봐보세요. 자, 얼라인 먼저 해볼게요. A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자, 퍼스트 엔드 포인트 나오죠? 글씨 시작점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쓴다 그랬죠? 여기가 시작점이겠죠. 자, 시작점. 두 번째, 세컨드 엔드 포인트, 글씨의 끝나는 지점. 글씨의 끝나는 지점을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면 보통 처음 보시는 분들이 여기서 되게 당황을 하세요. 이게 뭐지? 이러시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글씨를 이렇게 쓰시면 어떻게 돼요? 한 글자를 딱 쓰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커지죠? 여기서 한 글자가 더 들어가면
글씨가 좀 작아지죠. 또 들어가고, 어때요? 글씨가 써지면 써질수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영역 안에서 글씨가 써지죠. 밖에 나가지 않죠. 대신에 뭐가 돼요? 글씨 높이가 줄어듭니다. 얼라인은 글씨의 높이를 줄여서 글씨의 폭을 맞춰주고 있죠. 글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 되셨으면 엔터 누르시면 되겠죠. 요게 얼라인입니다. 이 얼라인은 사용자가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을 지정만 해주시면 글씨 높이를 컴퓨터가 알아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즉 글씨 높이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얼라인은. 자, 이번에 피트 한번 써볼게요. 자, 디텍스트 J 들어가서 자, 피트 F. 자, 똑같죠. 시작점, 세컨드, 끝나는 점. 여기선 높이를 물어봐요. 높이를 제가 40 정도 줄게요. 자, 그리고 글씨를 쓰면 어떻게 돼요? 높이는 유지가 되고 폭이 벌어지죠. 그쵸? 근데 글씨 숫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글씨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글씨 높이는 유지합니다. 글씨 높이는 유지하는 대신 글씨 폭을 줄이게 되죠. 이런 식으로. 즉, 높이를 별로 신경 안 쓰고 지정된 칸 안에 글씨를 쓰셔야 될 때는 얼라인이 맞는 선택이고, 영역이 있고 높이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피트를 이용하시는 게 맞는 표현이겠죠. 맞는 표현이 아니라 맞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정 가운데 글씨를 어떻게 쓰느냐. 여기랑 여기. 이 원의 정중앙 혹은 직사각형의 정중심에다가 내가 글씨를 써야 된다. 그럼 어떻게 쓰느냐. 자, 이게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디텍스트를 이용해서 쓰실 때는 약간 좀 번거롭습니다. 어떻게 이용할 수가 있냐면, 자, 디텍스트 하신 다음에, 이건 좀 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J 하시고 들어가 보면, 여기 센터와 미들이 있어요. 센터와 미들. 여기 좀 이렇게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글씨를 하나만 좀 써볼게요. 글씨를 제가 하나만 쓸게요. 자, 글씨 보세요. 센터가 어디냐면, 보통은 센터 그러면 사람들이 이 글씨의 정중심, 여기를 생각을 하시거든요. 여기를 생각을 하시는데, 디텍스트 혹은 엠텍스트 글씨를 쓰실 때 센터 포인트는, 제 마우스 보이시죠? 이 아래쪽 글씨 하단부의 정중앙점, 여기가 센터 포인트예요. 여기가 미들 포인트가 이 글씨의 좌우 위아래 정중앙이 됩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글씨를 정중앙에 맞춰서 쓰셔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센터가 아니라 미들을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미들. 센터는 또 따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볼게요. 자, 디텍스트 J 하고 들어가 보시면 여기 미들이라고 있죠? 자, 미들 M 하시고 이 하단의 정중앙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는 대략 한 40 줄게요. 그리고 각도는 0도 그대로 쓰고요. 대문자로 쓰는 게 좀 이쁘겠죠? MID 하고 엔터. 어떻게 하면 돼요? 이 하단부에 정중앙에 썼으니까 무브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올려버리면 정중앙에 맞출 수가 있겠죠. 이거 말고 엠텍스트 쓰면 이거보다 좀 빨라요. 편하고. 자, 여기에 정중앙에 쓰는 게 오히려 더 편합니다. 자, 제가 이거는 제가 비교를 위해서 똑같은 걸 두 개나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디텍스트 J. 자, 미들 먼저 해볼게요. 자, 미들 하고 나서 원의 정중앙에 포인트를 찍습니다. 높이는 30으로 가고요. 글씨가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각도는 0도. 그 다음에 미들이라고 쓰고 엔터. 보이시죠? 자, 그려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원의 정중앙에 들어와 있죠. 그쵸? 자,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이 센터로 한번 넣어볼게요. 센터. 자, 보세요. 텍스트 J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센터가 있죠? 자, 센터 딱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높이는 똑같이 30, 각도 0도. CEN이라고 쓸게요. 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글씨가 어디 써져요? 자, 확인이 되시죠? 곧바로. 이게 미들과 센터의 차이입니다. 즉, 글씨를 쓰실 때는 미들 포인트가 글씨의 정중앙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미들 포인트가 글씨의 정중심이다.
센터가 정중심이 아닙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죠? 글씨를 이렇게 썼는데 제목 같은 걸 쓰셔야 될 경우, 제목 같은 경우를 여기다가 뭐 플로어 플랜 이렇게 쓰셔야 될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만약에 센터를 쓰시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써볼게요. 텍스트 J 센터 해서 자 정중심의 글씨를 딱 찍고요. 높이는 제목이니까 한 40. 오케이. 뭐 플로어 플랜 이렇게 썼어요. 아, 이게 좀 짧다. 좀 늘릴게요. 어떻게 됐어요? 글씨가 조금 그렇죠? 자, 이번엔 제가 같은 글씨인데 좀 다르게 써볼게요. 텍스트 J 안에 들어가 보시면 제일 뒷줄에 BC라는 게 있습니다. BC. 앞에 B는 보텀. 그 다음에 C는 센터를 표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포인트가 어디냐면 이 글씨 하단부의 정중심이 뭐였어요? 센터죠. 그냥 여기서 살짝 아래 포인트, 여기가 보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인트가 그 포인트를 맞춰서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표제란이라든지 제목을 쓰셔야 될 경우에는 이 BC라는 옵션을 많이 씁니다. BC 하고 나서 이 라인의 정중앙에다가 빵 찍습니다. 높이는 똑같이 40, 각도 똑같고요. 자, 똑같이 써볼까요? 플로어 플랜 어때요? 위랑 아래랑 확실히 비교가 되죠? 즉 소제목이라든지 대제목 같은 제목을 쓰셔야 될 경우에는 그냥 글씨 쓰시는 것보다 BC 이런 상세 옵션이라고 그러죠. 요런 거를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BC입니다. BC. 자, 디텍스트 정리를 해드리면 앞에서부터 정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얼라인은 뭐예요? 얼라인은 사용자가 시작점과 끝나는 점을 지정을 하면 그 안에 글씨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높이가 유지가 안 되죠. 그냥 글씨의 형태를 먼저 유지를 시키면서 글씨가 작아지게 되는 거. 그게 얼라인이고요. 피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써진다 그랬죠? 사용자가 시작점과 끝나는 점을 지정을 하고 피트로 글씨를 쓰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높이를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그랬죠. 대신에 글씨 폭을 줄여버리죠. 그러니까 모양이 좀 깨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센터가 뭐예요? 글씨 하단부의 정중심입니다. 글씨 하단부에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요 센터 보이시죠? 요거 생각하시면 되고 미들은 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표제란 같은 거 이런 표제란 말고 이런 대제목을 쓰셔야 될 경우에는 BC 이용하시면 됩니다. 라이트는 뭐냐면 잘 안 쓰는데 글씨가 여기서 끝나야 돼요. 글씨가 그러니까 앞에선 글씨 쭉 들어와서 여기서 글씨가 딱 끊어져야 돼요. 이럴 때 쓸 수 있습니다. 디텍스트에서 J 들어가신 다음에 R 하시고 글씨의 끝나는 지점을 이렇게 클릭해 주십니다. 그리고 높이 지정하시고 각도 지정을 하고 글씨를 쓰면 글씨가 이렇게 써져요.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글씨의 끝나는 점을 지정을 해놓고 쓰는 겁니다. 글씨의 끝나는 점을 지정을 해놓고 쓰는 게 라이트. 그러니까 그 옵션이 얼라인하고 피트만 빼고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포인트 옵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빠르십니다. 포인트 옵션. 자, 그 다음에 자 특수문자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특수문자. 자, 디텍스트. 자, 여기다가 제가 높이는 40 주고요. 자, 글씨를 쓰는데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원의 중심 있죠. 원의 중심, 파이죠, 파이. 파이를 쓰실 때는 퍼센트 두 개를 붙이시고 영어 C, 영문자 C 딱 찍으시면 파이로 바뀌어요. 퍼센트 두 개 붙이시고 영문자 C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만약에 각도가 50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50을 먼저 쓰시고 퍼센트 영어 D, ABCD 할 때 D 라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 저렇게 각도 표시가 들어갑니다. 제가 이게 살짝 써드리는 게 좋겠구나. 자, 얘는 퍼센트 C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퍼센트 D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퍼센트 P 100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를 쓰실 때 퍼센트 P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게 밑줄인지 윗줄인지 헷갈리는데
%%O 하시고 글씨를 이렇게 쓰시면, 이거 윗줄이네요. 이렇게 윗줄을 글씨를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윗줄. 이게 뭐다? %O입니다. 영문자. 자, 얘는 %% 영문자 O. 이게 윗줄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U 하시고 글씨를 이렇게 쓰시면 밑줄짝. 밑줄짝. %U. 아이고. 잘못 썼네. %U. %하고 U. 요렇게 쓸 때. 요게 특수문자입니다. 특수문자. 요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원의 중심은 %C. 각도 표시는 %D.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는 %P. 윗줄. 글씨를 쓰셨는데 윗줄에다가 윗줄을 쫙 그어야 된다. 그럴 때는 %O. 잘 안 쓰겠죠? 밑줄 그으실 때는 %U. 얘는 좀 잘 씁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외우고 계셔야 돼요. 특수문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시는 게 좋겠죠. 자, 이게 M텍스트, 싱글 텍스트죠. 요겁니다, 요거. 요거에 관련된 것만 지금 한 거예요. 싱글 텍스트. 자, 이제 좀 지우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엑셀로 작업된 것도 캐드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그거는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요 영역, 예를 들어서 이런 영역 안에 글씨를 써야 될 경우가 있어요. 캐드를 하시다 보면 이 영역 안에 그 문서 작성하는 것처럼 글씨를 막 쓰셔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아무래도 M텍스트를 이용하시면 좀 불편합니다. D텍스트를 이용하면 좀 불편하고, 여기서 편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저는 이거 잘 안 쓰는데 멀티플 텍스트, M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자, M텍스트 하시고 엔터 이렇게 딱 누르시면 기본적으로 퍼스트 코너, 즉 이게 뭐냐면 글씨를 써야 될 때 글씨가 들어가는 영역을 사용자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코너, 반대편 코너, 두 번째 코너를 이렇게 찍게 되면 사용자가 이 안에서 이렇게 글씨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거는 이제 워드 프로세서라든지 이런 거 잘 쓰시는 분들이 되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워드 프로세서 쓰시는 것처럼 이렇게 글씨를 쭈르륵 쓰시면 돼요. 그리고 뭐 중간 맞춤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 저스티피케이션, 이 안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 하시든지.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문서 작성 소프트웨어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편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자, 이건 길게 설명 안 드릴게요. 뭐 이것만 이렇게 찝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뭐 한글 서체를 영문 서체로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도 있겠죠. 한글 서체를 영문 서체로 바꿀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여기서 글씨 높이 값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는 뭐 20이다 주시면 글씨 높이 값을 이렇게 주실 수도 있고요. 이게 되셨죠. 그리고 컬럼, 이거는 뭐 문단 나누기라고 우리 얘기를 하던데, 그 다음에 심볼도 여기서 곧바로 이렇게 집어넣으실 수가 있고요. 좀 어떻게 보면 편하기는 해요. 이게 그렇게 나쁘다라고는 좀 표현하기가 그렇고. 그리고 또 제가 알려드릴 만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그 M텍스트 쓰시다 보면 가끔요, 요거 있죠, 보이시죠? 요 부분이 확 길어져가지고 저 밖으로 튀어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화면을 벗어나는 경우가, 그럴 때는 이 모어 버튼 누르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에디터 세팅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얘를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Always Display as WAS, 요 버튼을 체크를 이렇게 해주시면 항상 이 M텍스트 요 마크는 사용자가 보는 창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항상 체크를 해주세요. 그냥 체크 안 하시면 이게 밖으로 튀어나가요. 그러면 이거 왜 나가냐, 여기 안에 있어야 되는데 왜 나가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는 아니구나. 옛날에 제가 엔지니어 생활을 할 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뭐 나머지는 딱히 볼 게 없습니다. M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D텍스트가 쓰기가 좀 까다로워서 그러지, M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문서 작성 툴 좀 익숙하시고 그러시면 훨씬 더 쓰기 편하세요. 요거는 한 번씩 작업을 해보시고. 근데 M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여기다 글씨를 못 넣죠. 여기다가. D텍스트와 M텍스트의 가장 큰, M텍스트가 D텍스트보다
가지는 장점이 뭐냐면 여기 안에 정중앙에 글씨를 집어넣어야 될 때 디텍스트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DT 하신 다음에 여기다 맞춰가지고 쓰죠. 그런데 M텍스트 사용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영역 찍어요. 그냥 이렇게 찍고 나서 글씨 쓰고요. 글씨를 지정을 다 이렇게 스크롤을 해서 글씨를 지정을 하신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스택도 줄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MC라는 게 있어요. MC 하고 나서 딱 나가버리면 정중앙에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굉장한 장점이죠. 글씨를 쓰실 때. 왜냐면 저걸 못하면 머리 아파질 일이 많은데 얘는 간단하게 이걸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단 얘는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안에서는 참 난감해요. 이 안에서는 찍기가 난감하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쓰고 얘를 또 이렇게 카피를 해와요. 근데 중심 맞추기는 좀 어렵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D텍스트와 M텍스트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서체를 썼는데 서체 이제 편집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죠. 글씨를 썼는데 글씨를 뭐 이렇게 잘못 쓰실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M텍스트로 쓰신 거 같은 경우에는 클릭만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요 박스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원하는 편집을 하실 수가 있고요. D텍스트. 그러니까 직접 입력을 하신 경우에는 얘도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서 곧바로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글씨 내용은 변경이 가능한데 만약에 얘를 썼는데 서체 자체를 바꿔야 되겠다. 서체 어떻게 바꿔야 되죠? M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맑은 고디 얘를 뭐 다른 걸로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건 좀 편하죠. 근데 D텍스트로 쓰신 경우에는 자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컨트롤 1번을 누르시고 글씨를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스타일 여기서 다른 스타일로 이렇게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바꾸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가 아니라 만약에요 여기에 있는 이 서체를 일로 덮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서체의 이름이 영문 서체로 써놨는데 이걸 한글 서체로 써야 될 경우 어떻게 하면 돼요? MA 매치 프로프죠. MA 하신 다음에 원본 찍고 대상 찍으면 곧바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요거는 한 가지 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씨 같은 경우에는 도면상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돼서 좀 이렇게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좀 까다로운 게 좀 많아요. 뭐 이렇게 글씨를 열었는데 폰트가 안 열린다든지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게 스타일 명령에서 폰트 이름 혹은 지정 폰트만 변경을 해주셔도 사용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작업을 쭉 해보시고 그 제가 드리는 예제는 끝까지 쭉 해보셔야 돼요. 그 중간에 그 3D 앞까지 하시면 돼요. 그냥 지금까지 제가 한 걸로만 해도 도면 그리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여기까지 끊었거든요. 텍스트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양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설명을 제가 따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정도밖에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은 겁니다. 치수기 어차피 1시간에서 1시간 반 안에 몰아치기 할 거고 얘는 10분도 안 걸리고요. 레이어도 설명 잘 되면 20분 안에 끝나고 그러면 아마 다음 시간이면 이 끝까지 다 갈 것 같네요. 그러면 제가 강의평을 대충 받고 여러분들한테 대충 강의평을 받고 그 다음에 3D 과정을 한번 제가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질문란은 제가 항상 매번 말씀을 드리죠. 여기다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달아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교육 담당 스텝을 제가 지정을 했거든요. 그분이 아마 달아주실 수도 있고 그러실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